달빛이 사라진 날 시작된 저주. 보름달이 뜬 밤 마을 우물에서 달빛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의 그림자 끝에 이상한 꼬리가 생겼습니다. 여우 꼬리 같기도 하고 어린아이 손 같기도 한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물 밑에서는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선 중엽 깊은 산골에 물안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물이 많은 마을이었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샘물이 마을 곳곳에 작은 시냇물을 이루었고 마을 한가운데에는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물을 다루물이라 불렀습니다. 다루물은 특별했습니다. 낮에는 하늘이 그대로 비쳤고 밤에는 달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보름날 밤이면 우물 속 달이 하늘의 달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루물에 물로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목을 축였습니다. 하지만 다루물에는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름날 밤에는 절대 우물에 혼자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옛날부터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어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안골에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도현이었습니다. 25의 건장한 청년으로 마을에서 나무를 하며 살았습니다. 도현은 어릴 때부터 이상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현은 물소리를 들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었습니다. 냇물 소리를 들으면 내일 날씨를 알았고 빗소리를 들으면 누가 다칠지 알았습니다. 특히 다루물의 물소리를 들으면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도현을 신기하게 여겼지만 조금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봄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는데 다루물에서 달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늘에는 분명 보름달이 떠 있었지만 우물 속에는 달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처음 발견한 사람은 마을 아이였습니다. 5살 난 아이가 밤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우물 속이 너무 어두워서 무서웠다고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어른들이 확인하러 갔지만 정말로 달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그림자에 이상한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림자 끝에 작은 꼬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히 보였습니다. 꼬리는 여우 꼬리처럼 길쭉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면 어린아이의 작은 손처럼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그림자를 보며 놀랐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림자에 꼬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도연도 자신의 그림자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꼬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연의 꼬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진했습니다. 도연은 다루물로 갔습니다. 우물가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물소리가 들렸는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우물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때 우물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줘.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아이 목소리 같았습니다. 도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물 속에 누가 있는 것일까요?
도현은 마을 어른들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마을 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물안골에는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샘이 말랐고 논이 갈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한 무당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무당은 마을을 돌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다루물이 화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물에 함부로 소원을 빌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해서 우물이 더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물을 정화해야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무당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한 아이의 이름을 우물에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바친 아이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대신 우물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가뭄은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을에 혼자 사는 구와 아이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수아였습니다. 수아는 7살 난 여자아이였습니다. 부모가 일찍 죽어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아를 선택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마을 사람들은 수아를 다루물로 데려갔습니다. 무당이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수아의 이름을 종이에 쓰고 우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수아에게 우물 속을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수아는 울면서 우물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아의 몸이 갑자기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아는 계속 흐릿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아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으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물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불편했습니다. 한 아이를 희생시킨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아의 이야기는 점점 잊혀갔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촌장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도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물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수아의 것일까요? 그리고 그림자의 꼬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아가 사라질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와 이름을 되찾겠다고 했던 말 말입니다. 아마 그 약속을 지키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현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수아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아무도 방법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도현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수아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보름날 밤 혼자 다루물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다시 보름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도현은 다루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있었습니다. 보름날 밤에는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도현만 홀로 우물로 갔습니다. 달빛이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우물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달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아야, 나와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우물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이 출렁이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냐고, 내 이름을 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도현은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싶다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우물 밑바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찾아 꺼내면 자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현은 물었습니다. 왜 쉽지 않으냐고, 무엇이 위험하냐고 물었습니다.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우물 밑바닥에는 마을 사람들이 버린 모든 거짓말과 욕심이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이 수아의 이름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찾으려면 그 모든 것과 맞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이름을 찾아주면 대신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도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아를 도와주고 싶다고, 마을의 죄를 갚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밤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도현은 마을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의 이름은 월화였습니다. 예순이 넘은 노파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도현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월화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월화는 한숨을 쉬고 부적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위험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현은 부적을 바다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다시 다루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월화도 함께 왔습니다. 월화는 우물가에 작은 제단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월화가 주문을 외우자 우물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소용돌이치며 가운데가 움푹 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우물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도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은 좁고 미끄러웠습니다. 벽에서는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내려가자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우물 밑바닥이었습니다. 사방이 어두웠지만 이상한 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바닥에는 물이 얕게 깔려 있었습니다. 도현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 멀리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작은 상자 같았습니다. 도현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상자에 가까이 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위에서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모양의 그림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들이 도현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라고,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도현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앞으로 나아가려 하자 그림자들이 막아섰습니다. 물리적으로 만질 수는 없었지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현은 월화가 준 부적을 꺼냈습니다. 부적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부적에서 붉은 빛이 났습니다. 그림자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달렸습니다. 상자까지 도착했습니다. 상자는 작았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졌고 낡아 보였습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도현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위가 밝아졌습니다. 어디선가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수아는 도현을 보고 웃었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도현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약속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도현은 기억했습니다. 수아가 이름을 찾아주면 대신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도현은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무엇을 내놓아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도현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달라고요. 그렇다면 자신도 수아처럼 되는 것입니까?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현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주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수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도현은 결심했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좋다고. 내 이름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정말이냐고,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는 잠시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현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현은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떠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수아의 몸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수아는 완전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달랐습니다. 도현의 몸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희미해졌습니다. 도현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수아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농담이었다고. 진짜로 이름을 빼앗을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손을 도현에게 올렸습니다. 그러자 도현의 몸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이름이 돌아온 것입니다. 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진짜 대가는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현이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왜 사라졌는지 모두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아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도현의 손을 잡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우물밖이 보였습니다. 월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수아가 나타나자 월화는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수아를 데리고 나온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수아는 우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우물 밖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수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우물의 달이 다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졌던 달빛이 돌아온 것입니다. 물은 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그림자에 달려있던 꼬리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도연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아가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일을 몰랐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잊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촌장이 수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무랑골은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물에 함부로 소원을 빌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욕심도 우물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수아는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수아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수아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옷을 해주고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수아는 행복했습니다. 도연은 수아를 돌봤습니다. 마치 동생처럼 아꼈습니다. 수아도 도연을 따랐습니다.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자랐습니다. 15이 되고 20살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도연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30이 넘었습니다. 마을의 든든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연을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언젠가 떠나도 되느냐고, 세상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내 인생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이라고, 자신은 이 마을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자신의 집이라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안도했습니다. 무랑골은 평화로웠습니다. 다루물은 맑았고 달은 밤마다 예쁘게 비쳤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림자에 이상한 꼬리가 생기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름날 밤이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루물 밑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수아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가 행복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물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은 더욱 맑게 빛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물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물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월화가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에게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다루물 옆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화는 자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월화는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자신은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월화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도연은 월화의 유언대로 다루물 옆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랑고를 지킨 무당 월화, 여기 잠들다. 사람들은 그 비석을 볼 때마다 월화를 기억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도연도 늙어갔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생기고 주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수아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아는 늙지 않았습니다. 20살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도연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물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우물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늙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다시 우물로 돌아가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필요는 없다고, 다만 이 마을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여기가 내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70이 되던 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의원들이 왔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알았습니다. 수아는 도연 곁을 지켰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내 덕분에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울었습니다. 도연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연을 다루물 옆에 묻었습니다. 월화의 무덤 옆이었습니다.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을을 구한 청년 정도현, 여기 잠들다. 수아는 매일 도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마을의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도연이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마을은 변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아를 신비롭게 여겼습니다. 늙지 않는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친절하고 착했기 때문입니다. 수아는 마을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른들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다루물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아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무랑골에는 수아가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20살의 모습입니다. 다루물 옆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물을 돌봅니다. 보름날 밤이면 수아는 다루물가에 앉습니다. 물에 비친 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래를 부릅니다. 옛날 노래입니다. 무랑골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들으며 잠듭니다. 평화로운 밤입니다. 달은 밝고 우물은 맑습니다. 그림자에는 이상한 꼬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랑골의 이야기입니다. 한 소녀가 희생되고 한 청년이 그를 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마을이
평화를 찾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밤하늘에 보름달이 뜨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마을의 우물은 맑습니까? 그 우물에 함부로 버린 말은 없습니까? 언젠가 그 말들이 돌아와 당신을 찾을지도 모릅니다.